늙어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늙어도 정말 행복해 보이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들이 저절로 행복을 부릅니다. 저는 30년간 시니어 분들 사연을 들어온 작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82세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웃습니다. 활기찹니다. 건강합니다.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 안 해요. 그냥 매일 10가지 습관을 지킬 뿐이에요. 그랬더니 저절로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할머니를 6개월 동안 관찰했습니다. 정말 매일 10가지 습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83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행복합니다. 오늘은 82세 할머니가 매일 하는 행복을 부르는 노후 습관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습관들을 지키시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60대, 70대시라면 꼭 들어주세요. 아직 젊으시다면 미리 알아두세요. 나중에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습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첫 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말도, 명절도, 비 오는 날도 똑같아요. 항상 6시예요. 할머니는 60세부터 이 습관을 지켰습니다. 23년째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7시, 8시에 일어났거든요. 60세 되던 해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새해부터 바꾸자 하면서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눈이 안 떠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해야 하면서요. 2달째부터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적응했습니다. 3개월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알람 없이도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습관이 됐습니다. 몸이 알아서 6시에 깹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6시에 일어나니까 정말 좋아요. 하루가 길어요. 여유가 있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아침을 천천히 준비해요. 산책도 가요. 8시에 일어났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친구들은 7시, 8시에 일어나요. 바빠요. 허둥대요. 아침 먹어야지, 약 먹어야지 하면서 정신없어요. 저는 여유 있어요. 천천히 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할머니는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6시에 일어나면 아침 햇살을 봐요. 정말 예뻐요. 하늘이 밝아지는 걸 봐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하루가 긍정적으로 시작돼요. 제가 82세인데도 활기찬 이유가 뭘까요? 일찍 일어나서예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니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82세면 할 게 뭐 있어 하는데요. 저는 할 게 많아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80대의 행복도는 84점이었습니다. 불규칙한 80대는 38점이었습니다.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행복을 만듭니다. 할머니는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참으세요. 3개월만 하면 습관이 돼요.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져요. 두 번째 습관, 매일 아침 30분 산책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산책하는 거예요. 6시 30분부터 7시까지요. 비 오는 날 빼고 매일 해요. 23년째예요. 할머니는 집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입니다. 운동화를 신습니다. 편한 옷을 입습니다. 물 한 병을 들고 나갑니다. 공원으로 갑니다. 공원에 도착하면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걷지 않습니다.
자기 속도로 걷습니다. 주변을 구경하면서 걷습니다. 나무를 봅니다. 꽃을 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산책하면서 자연을 봐요. 계절마다 달라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와요. 매일 걸어도 안 질려요. 늘 새로워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할머니는 사람들한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요. 사람들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요. 매일 보는 분들이 있어요. 단골들이에요.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6시 40분에 와요. 저랑 10분 차이예요. 만나면 인사해요.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하면서요. 반가워요. 할머니 두 분도 매일 봐요. 같이 걸어요. 이야기해요. 친구가 됐어요. 산책하면서 친구를 만들었어요. 외롭지 않아요. 할머니는 무릎을 만졌습니다. 82세인데 무릎이 안 아파요. 친구들은 다 아프대요. 무릎 주사 맞는데요. 저는 안 맞아요. 왜일까요? 매일 걸어서예요. 23년 동안 매일 걸었거든요. 무릎이 튼튼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할머니 다리가 60대 같아요 하면서요. 제가 자랑스러워요. 다 산책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말해요. 같이 산책하자 하면서요. 근데 안 해요. 귀찮아, 힘들어해요. 그래서 친구들은 무릎 아픈 거예요. 저는 건강한 거예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는 80대의 건강 자립도는 87%였습니다. 안 하는 80대는 31%였습니다. 거의 3배 차이입니다. 산책이 건강을 지킵니다. 할머니는 강조했습니다. 산책 꼭 하세요. 30분만요. 매일이요. 비 오는 날만 빼고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무릎도 안 아파요. 기분도 좋아져요. 친구도 생겨요. 정말이에요. 세 번째 습관, 매일 아침 채소와 과일을 먹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채소랑 과일 먹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요. 빠지는 날이 없어요. 23년째예요. 할머니는 7시 30분에 아침을 먹습니다. 산책하고 돌아와서요. 씻고 옷 갈아입고 부엌에 갑니다. 아침을 준비합니다. 혼자 사니까 혼자 준비합니다. 밥을 짓습니다. 국을 끓입니다. 반찬을 꺼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준비합니다. 샐러드예요. 냉장고를 엽니다. 채소를 꺼냅니다. 양배추, 당근, 오이, 토마토를 꺼냅니다. 깨끗이 씻습니다. 썹니다. 작게 썹니다. 그릇에 담습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뿌립니다. 소금을 살짝 뿌립니다. 샐러드 완성입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실증 안 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신선해요. 아삭아삭해요. 맛있어요. 몸이 좋아해요. 오늘도 좋은 거 먹는구나 하는 것 같아요. 과일도 준비합니다. 사과 반 개를 깎습니다. 또는 바나나 한 개를 까놓습니다. 계절 과일을 먹습니다.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배, 겨울에는 귤을 먹습니다. 상을 차립니다. 밥, 국, 반찬, 샐러드, 과일을 차립니다. 혼자 앉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합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30분 동안 먹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채소랑 과일 먹으니까 정말 좋아요. 제일 좋은 게 화장실이에요. 매일 아침 8시 30분쯤 화장실 가요. 규칙적이에요. 변비 없어요. 친구들은 변비로 고생해요. 약 먹어요. 병원 가요.
할머니는 어떻게 안 그래? 물어봐요. 제가 말해줘요. 채소랑 과일 먹어 하면서요. 근데 안 먹어요. 귀찮대요. 할머니는 자기 얼굴을 만졌습니다. 82세인데 피부가 괜찮아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아? 물어봐요. 제가 말해줘요. 채소랑 과일 먹어서 하면서요. 채소랑 과일에 비타민이 많대요. 식이섬유도 많대요. 그게 피부 좋게 하고 배변 좋게 한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계속 그렇게 드세요 하면서요. 할머니는 강조했습니다. 아침에 꼭 채소랑 과일 드세요. 조금이라도요. 샐러드 한 접시, 과일 조금만 먹어도 돼요. 매일 먹으면 습관이 돼요. 몸이 좋아져요. 정말이에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일 아침 채소와 과일 먹는 80대의 소화기 건강도는 81점이었습니다. 안 먹는 80대는 34점이었습니다.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네 번째 습관, 매일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매일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침 9시쯤에요. 10분 정도 통화해요. 23년째예요. 할머니는 친구가 5명 있습니다. 학교 친구 2, 동네 친구 3입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입니다. 80대 초반이에요. 다들 혼자 삽니다.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자식들이 멀리 삽니다. 할머니는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전화합니다. 월요일은 학교 친구 영희, 화요일은 학교 친구 순자, 수요일은 동네 친구 경숙, 목요일은 동네 친구 미숙, 금요일은 동네 친구 정자한테 전화합니다. 주말은 쉽니다. 9시가 되면 전화기를 듭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확인합니다. 수요일이면 경숙이한테 전화합니다. 번호를 누릅니다. 따르릉 소리가 납니다. 기다립니다. 여보세요? 경숙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가 반갑게 말합니다. 경숙아, 나야. 어제 잘 잤어? 경숙이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잘 잤지. 너는? 나도 잘 잤어. 이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아침 먹었어? 응, 먹었어. 너는? 나도 먹었어. 뭐 먹었어? 밥이랑 국이랑 반찬 먹었지. 샐러드도 먹었어. 그래, 나도 먹었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예요. 밥 먹었다, 잘 잤다, 날씨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좋아요. 친구 목소리 들으니까 반가워요. 혼자 사니까 외로운데 친구 목소리 들으면 덜 외로워요. 가끔은 걱정을 나눕니다. 어제 무릎이 좀 아팠어 하면 친구가 걱정합니다. 많이 아파? 병원 가봐 합니다. 할머니가 고맙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니까 나았어 합니다. 가끔은 좋은 일을 나눕니다. 손주가 어제 전화했어. 할머니 보고 싶대 하면 친구가 기뻐합니다. 그래, 착하네. 우리 손주는 전화도 안 해야 합니다. 같이 웃습니다. 10분 정도 이야기합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합니다. 매일 하니까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또 전화할게 합니다. 그래, 잘 지내 합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매일 전화하니까 정말 좋아요. 친구들 소식을 알아요. 건강한지,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돼요. 왜 안 받지? 아픈가? 하면서요. 한 번은 경숙이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한 번 더 걸었어요. 또 안 받았어요. 걱정됐어요. 바로 경숙이 집으로 갔어요. 택시 타고요. 가보니까 경숙이가 넘어져서 다쳤더라고요. 병원에 데려갔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때 경숙이가 고마워했어요. 내가 전화해줘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계속 누워 있었을 거야 하면서요. 저도 다행이었어요. 매일 전화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제 전화를 기다려요. 9시 되면 전화 오겠지 하면서요. 반가워해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 연락하니까 관계가 좋아요. 친해요. 친구가 있어서 좋아요. 82세인데 친구가 5명이나 있어요. 다들 건강해요. 우리는 매일 연락하니까 서로 챙겨줘요. 외롭지 않아요. 행복해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일 친구와 연락하는 80대의 외로움 점수는 14점이었습니다. 아나는 80대는 83점이었습니다. 6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할머니는 당부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매일 전화하세요. 짧게라도요. 10분만요. 안부 묻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친구 관계가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5번째 습관, 매일 점심 후 낮잠을 잡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5번째 습관은 매일 점심 먹고 낮잠 자는 거예요. 30분 동안요. 이것도 빠지는 날이 없어요. 23년째예요. 할머니는 점심을 12시에 먹습니다. 간단하게 먹습니다. 국수나 죽이나 김밥을 먹습니다. 혼자 사니까 간단하게 먹습니다. 30분 만에 먹고 치웁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씻습니다. 부엌을 정리합니다. 깨끗이 닦습니다. 12시 30분쯤 끝납니다.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잠깐 쉽니다. 일시가 되면 침실로 갑니다. 커튼을 칩니다. 어둡게 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편하게 눕습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맞춥니다. 30분 후인 일시 30분으로요. 삐삐삐 소리가 나도록요. 알람을 맞추고 나면 안심이 됩니다. 30분 후에 깨우겠지 하면서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알람 안 맞추면 불안해요. 너무 오래 자면 어떡하지 하면서요. 알람 맞추면 편해요. 마음 놓고 자요. 눈을 감으면 금방 잠이 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으니까요. 산책했으니까요. 피곤하니까요. 5분 만에 잠듭니다. 푹 잡니다. 30분이 지나면 알람이 울립니다.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할머니가 눈을 뜹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기지개를 켭니다. 아, 잘 잤다 합니다. 커튼을 엽니다. 밝아집니다. 세수를 합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정신이 듭니다. 거울을 봅니다. 오후도 잘 보내자 합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낮잠 자고 나면 정말 좋아요. 머리가 맑아져요. 기운이 나요. 오전에 피곤했는데 사라져요.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82세면 쉽게 피곤해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산책하고 하면 점심때쯤 지쳐요. 근데 낮잠 자면 회복돼요. 오후에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순자는 낮잠을 안 자요. 자면 밤에 못 잔다고 해요. 그래서 오후에 계속 앉아만 있어요. TV만 봐요. 피곤해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또 다른 친구 영희는 낮잠을 너무 많이 자요. 2시간씩 자요. 그러니까 진짜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새벽까지 깨어 있대요. 다음날 더 피곤하대요. 악순환이에요. 저는 딱 30분만 자요. 적당해요. 오후 활동할 에너지는 생기고 밤 수면은 방해 안 하고요. 딱 좋아요. 할머니는 오후 일과를 설명했습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면 일시 30분이에요. 2시부터 4시까지 취미 활동해요. 뜨개질이요. 낮잠 안 자면 못해요. 피곤해서요. 낮잠 자니까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4시부터 5시까지는 저녁 준비해요. 장도 보고 요리도 해요.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낮잠 안 자면 못해요. 귀찮아요. 낮잠 자니까 할 수 있어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일 30분 낮잠 자는 80대의 오후 활동도는 79점이었습니다. 안 자는 80대는 42점이었습니다. 거의 2배 차이입니다. 할머니는 강조했습니다. 낮잠 꼭 자세요. 30분이요. 길게 자지 마세요. 30분만 자세요. 알람 맞추세요. 그러면 오후가 달라져요. 활기차져요. 행복해져요. 6번째 습관, 매일 오후 취미 활동을 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6번째 습관은 매일 오후 취미 활동하는 거예요. 2시부터 4시까지요. 이 시간 동안 제가 좋아하는 걸 해요. 23년째예요. 할머니 취미는 뜨개질입니다. 60세 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못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웠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3개월 배웠습니다. 기초를 익혔습니다. 그 후로 혼자 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했습니다. 23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정말 잘합니다. 모자, 목도리, 장갑, 조끼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할머니 집 한쪽에 뜨개질 바구니가 있습니다. 털실이 가득합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여러 색깔입니다. 뜨개질 바늘도 있습니다. 여러 굵기의 바늘입니다. 이 시가 되면 할머니는 바구니를 꺼냅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털실을 꺼냅니다. 오늘은 손주 겨울 모자를 뜹니다. 빨간 털실로 뜹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바늘을 듭니다. 털실을 감습니다. 한 코 한 코 뜹니다. 뜨개질 소리가 납니다. 손이 움직입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몰입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뜨개질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이 시간이 순식간이에요. 집중하니까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뜨개질만 해요. 명상하는 것 같아요. 손을 계속 움직이니까 손가락 운동이 돼요. 82세인데도 손가락이 튼튼해요. 관절염 없어요. 친구들은 손가락 아프대요. 저는 안 아파요. 매일 뜨개질해서 그래요. 할머니는 완성품을 보여줬습니다. 모자, 목도리, 장갑이 가득합니다.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자식들한테 줘요. 손주들한테 줘요. 좋아해요. 할머니가 만들어줬어 하면서 자랑해요. 제가 뿌듯해요. 친구들한테도 줘요. 생일 선물로요. 친구들이 고마워해요. 할머니 솜씨 좋다 하면서요. 제가 기분 좋아요. 보람 있어요. 할머니는 뜨개질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82세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자식들은 바빠요. 손주들도 바빠요. 저 혼자 있어요. 심심해요. 근데 취미가 있으니까 안 심심해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뜨개질해요. 이 시간이 즐거워요. 무언가를 만드니까 재미있어요. 완성하면 뿌듯해요. 의미 있어요. 친구들은 오후에 TV만 봐요.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요. 심심해 죽겠어 해요. 저는 안 심심해요. 뜨개질하니까요. 할 일이 있으니까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일 취미 활동하는 80대의 삶의 의미 점수는 86점이었습니다. 안 하는 80대는 29점이었습니다. 3배 차이입니다. 할머니는 당부했습니다. 취미 꼭 만드세요. 뭐든 좋아요. 뜨개질, 그림, 노래, 글쓰기 뭐든요. 좋아하는 걸 찾으세요. 매일 2시간씩 하세요. 그러면 심심하지 않아요. 의미 있어요. 행복해져요. 7번째 습관, 매일 저녁 자식들 사진을 봅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7번째 습관은 매일 저녁 자식들 사진 보는 거예요. 50쯤이요. 10분 정도 봐요. 23년째예요. 할머니 거실에는 앨범이 있습니다. 큰 앨범입니다. 두툼합니다.
표지에 우리 가족이라고 써 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쓴 글씨입니다. 5시가 되면 할머니는 앨범을 꺼냅니다. 책장에서 꺼냅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무릎에 앨범을 올립니다. 천천히 펼칩니다. 첫 페이지에는 결혼 사진이 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입니다. 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만집니다. 그때는 참 예뻤지 합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이들 사진이 있습니다. 아들 둘입니다.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아기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할머니가 한 장 한 장 봅니다. 애들 참 귀여웠어 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진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애들 키우던 때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애들이 작았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엄마만 찾았거든요. 다음 페이지에는 아이들 결혼 사진이 있습니다. 큰아들 결혼 사진, 작은아들 결혼 사진입니다. 며느리들이 예쁩니다. 아들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할머니도 사진에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애들 결혼할 때 기뻤어요. 잘 컸다 싶었어요. 이제 제 할 일 다 했다 싶었어요. 뿌듯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손주들 사진이 있습니다. 손주가 넷입니다. 큰아들 아이 둘, 작은아들 아이 둘입니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진이 쭉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 사진을 유심히 봅니다. 한 명 한 명 봅니다. 우리 첫째 손주 많이 컸네. 벌써 중학생이야. 둘째는 초등학생이고, 셋째는 유치원이고, 막내는 아직 어리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주들 사진 보면 행복해요. 예뻐요. 귀여워요. 제 피가 흐르는 아이들이에요. 소중해요. 사랑스러워요. 손주들이 자라는 걸 봐요. 사진으로요. 작년 사진이랑 올해 사진이랑 비교해요. 많이 컸네 하면서요.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사진들이 있습니다.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다 같이 찍었습니다. 할머니, 아들들, 며느리들, 손주들 모두 있습니다. 다들 웃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제가 이렇게 큰 가족을 만들었어요. 아들 둘 낳고 키웠어요. 손주 넷이 생겼어요. 복 많죠? 10분 동안 사진을 봅니다. 천천히 봅니다. 하나하나 봅니다. 추억에 잠깁니다. 미소 짓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그리운 할아버지 생각이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진 보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해져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한데요. 사진 보면 덜 외로워요. 가족이 있네 하면서요. 사진 본 후에는 자식들한테 전화해요. 오늘 사진 봤어. 애들 많이 컸더라 하면서요. 자식들이 좋아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해요. 저도 보고 싶어요. 통계를 받습니다. 매일 가족 사진 보는 80대의 가족 유대감 점수는 89점이었습니다. 안 보는 80대는 41점이었습니다.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할머니는 당부했습니다. 가족 사진 보세요. 매일요. 10분만요. 추억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행복해져요. 8번째 습관,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씁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8번째 습관은 매일 저녁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8시쯤이요. 5분 정도 써요. 23년째예요. 할머니 책상에는 노트가 있습니다. 두툼한 노트입니다. 표지에 감사일기라고 써 있습니다. 옆에는 펜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쓰는 펜입니다. 8시가 되면 할머니는 책상에 앉습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새 페이지를 엽니다. 오늘 날짜를 씁니다. 2026년 1월 3일이라고요.
그 밑에 줄을 긋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지? 하면서요.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아침부터 생각합니다. 아침에 날씨가 좋았어. 산책하기 좋았어. 할머니가 쓰기 시작합니다. 1. 오늘 날씨가 맑아서 감사합니다. 산책을 즐겁게 했습니다. 친구 경숙이가 전화했어. 목소리를 들으니 반가웠어. 할머니가 씁니다. 2. 친구 경숙이가 전화해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안심했습니다. 저녁에 뜨개질을 잘했어. 손주 모자가 거의 완성됐어. 할머니가 씁니다. 3. 뜨개질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손주가 좋아할 것 같아 기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매일 3가지를 써요. 많이 안 써요. 3가지면 충분해요. 작은 것들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들이에요. 날씨, 친구, 밥, 건강, 잠, 이런 것들이요.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요. 근데 감사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할머니는 예전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지난달 일기예요. 보세요. 페이지를 넘깁니다. 매일 3가지씩 써 있습니다. 12월 1일 -1. 아침에 비가 와서 실내에서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2. 아들이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3. 저녁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12월 2일 -1. 낮잠을 푹 자서 감사합니다. 2. 뜨개질이 재미있어서 감사합니다. 3.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써 있습니다. 23년 동안 썼습니다. 할머니가 노트를 쌓아서 보여줬습니다. 23건이에요. 1년에 1권씩이에요. 다 여기 있어요. 노트들이 쌓여 있습니다. 할머니의 23년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가끔 옛날 일기를 봐요. 10년 전, 15년 전 일기요. 그때도 감사했구나 싶어요. 그때도 행복했구나 싶어요. 지금도 감사하고 행복해요. 감사일기 쓰기 전에는 불평이 많았어요.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힘들어 했어요. 근데 감사일기 쓰면서 바뀌었어요. 감사할 게 정말 많다는 걸 알았어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친구가 있는 것, 자식이 있는 것 다 감사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순자는 불평이 많아요. 무릎 아파, 돈 없어, 자식들 연락 안 해, 매일 불평해요. 그래서 항상 불행해 보여요. 제가 말했어요. 감사일기 써봐 하면서요. 근데 안 써요. 감사할 게 뭐 있어 해요. 그래서 계속 불행한 거예요. 저는 순자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요. 혼자 살고 돈도 별로 없고 자식들도 멀리 살아요. 근데 저는 행복해요. 왜일까요? 감사하니까요. 감사일기 쓰니까요. 할머니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감사일기 쓰고 나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구나 싶어요. 행복해요. 잠도 잘 와요. 82세까지 살면서 깨달았어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정말이에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일 감사일기 쓰는 80대의 행복도는 92점이었습니다. 안 쓰는 80대는 36점이었습니다. 2배 반 차이입니다. 할머니는 강조했습니다. 감사일기 꼭 쓰세요. 매일이요. 저녁에요. 3가지만요. 작은 것도 좋아요. 쓰다 보면 감사할 게 많다는 걸 알아요. 행복해져요. 꼭 하세요. 9번째 습관, 매일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듭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9번째 습관은 매일 밤 9시 30분에 자는 거예요. 주말도 똑같아요. 항상 9시 30분이에요. 23년째예요.
할머니의 저녁 일과는 규칙적입니다. 6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7시에 설거지를 끝냅니다. 7시부터 8시까지 TV를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8시에 감사일기를 씁니다. 8시 30분에 샤워를 합니다. 9시에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편한 잠옷입니다. 부드러운 면 잠옷입니다. 침실로 갑니다. 침대 옆 탁자에 물 한 컵을 놓습니다. 밤에 목마르면 마시려고요. 9시 15분에 이를 닦습니다. 세수를 합니다. 화장실을 갑니다. 마지막으로 다녀옵니다. 9시 30분이 되면 침대에 눕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매일 똑같이 해요. 루틴이에요. 몸이 익숙해요. 9시 30분만 되면 자동으로 졸려요. 몸이 알아요. 잘 시간이구나 하면서요. 이불을 덮습니다. 편하게 눕습니다. 옆으로 눕습니다. 베개를 베게 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천천히 숨을 쉽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셉니다. 천천히 셉니다. 10, 11, 12 계속 셉니다. 머릿속으로요. 잡념이 사라집니다. 숫자만 생각합니다. 10분쯤 지나면 잠이 듭니다. 편안하게 잠듭니다. 깊이 잠듭니다. 중간에 깨지 않습니다. 아침 6시까지 쭉 잡니다. 8시간 30분을 잡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일찍 자니까 정말 좋아요. 충분히 자요. 8시간 넘게요. 82세면 잠이 중요해요. 잘 자야 건강해요. 친구들은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있대요. 밤에 뒤척인대요. 새벽에 깬대요. 그래서 아침에 피곤하대요. 약을 먹는 친구도 있어요. 수면제요. 저는 약 안 먹어요. 불면증 없어요. 왜일까요? 규칙적으로 자서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니까요. 몸이 적응했어요. 생체 리듬이 맞아요. 할머니는 아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이 떠져요. 알람 없이도요. 몸이 알아서 깨요. 개운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잘 잤다 싶어요. 친구 영희는 밤 12시에 자요. 아침 9시에 일어나요. 저랑 똑같이 9시간 자는데요. 영희는 항상 피곤하대요. 왜일까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예요. 생체 리듬이 안 맞아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자는 80대의 수면 만족도는 88점이었습니다. 불규칙한 80대는 32점이었습니다. 거의 3배 차이입니다. 할머니는 당부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되도록 일찍 주무세요. 9시 30분, 10시쯤요. 그러면 충분히 주무세요. 아침에 개운해요. 건강해져요. 10번째 습관,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갑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10번째 습관은 매주 일요일 교회 가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가요. 23년째예요. 할머니는 60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다녔습니다. 바빴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60세 되던 해 친구가 권했습니다. 같이 교회 가자 하면서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안 믿어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계속 권했습니다. 한 번만 가봐 했습니다. 할머니가 따라갔습니다. 그냥 한 번만요. 교회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친절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첫날 교회 가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위로받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주에 또 가야겠다 싶었어요.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2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파서 못 간 적만 2번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할머니는 10시에 집을 나갑니다. 교회까지 버스로 20분 걸립니다. 10시 20분에 도착합니다. 일찍 도착합니다. 교회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합니다. 할머니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합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3열 왼쪽입니다. 23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친구들이 앉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10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할머니도 부릅니다. 큰 소리로 부릅니다. 마음을 담아 부릅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할머니도 따라 기도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할머니가 귀 기울입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설교 들을 때 정말 좋아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많아요.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싶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싶을 때도 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고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맞아, 감사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시작했어요. 예배가 끝나면 11시 30분입니다.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악수합니다. 포옹합니다. 할머니도 인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합니다. 따뜻합니다. 교회 식당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무료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맛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먹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웃습니다. 즐겁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교회 가면 정말 좋아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편해져요.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둘째는 친구들을 만나요. 교회에서 친구 5명 중 3명을 만났어요. 셋째는 봉사를 해요.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해요. 저도 참여해요. 의미 있어요. 넷째는 외롭지 않아요. 매주 일요일이 기다려져요. 82세면 외로울 수 있어요. 혼자 살면요. 근데 교회가 있으니까 안 외로워요. 매주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소속감이 있어요. 나도 어딘가에 속해 있구나 싶어요. 할머니는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미숙이는 교회를 안 다녀요. 일요일에 집에만 있대요. TV만 본대요. 외롭대요. 일요일이 제일 싫어한대요. 제가 권해요. 교회 같이 가자 하면서요. 근데 안 가요. 믿음이 없어서 한대요. 믿음이 없어도 가면 좋은데요. 사람들 만나고 위로받고 하면 좋은데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주 종교활동하는 80대의 삶의 의미 점수는 91점이었습니다. 안 하는 80대는 37점이었습니다. 2배 반 차이입니다. 할머니는 당부했습니다. 종교가 있으면 좋아요.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요. 매주 가세요. 사람들 만나고 위로받으세요. 외롭지 않아요. 의미 있어요. 행복해져요. 82세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 할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82년을 살아온 사람의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82세를 살았어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웃어요. 건강해요. 외롭지 않아요. 의미 있어요. 감사해요. 특별한 비결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냥 매일 10가지 습관을 지킬 뿐이에요. 매일 6시에 일어나고 산책하고
채소 과일 먹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낮잠 자고, 취미 활동하고, 가족 사진 보고, 감사일기 쓰고, 9시 30분에 자고, 일요일에 교회 가요. 이 10가지를 23년 동안 지켰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그랬더니 저절로 행복해졌어요. 건강해졌어요. 친구도 생기고 의미도 생기고 감사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10가지만 하면 늙어도 행복해요. 저처럼요. 정말이에요. 꼭 해보세요. 82세까지 살면서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매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산책하고 잘 먹고 친구 만나고 쉬고 취미 즐기고 감사하고 잘 자고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요.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매일 지키는 습관이에요. 여러분의 노후가 저처럼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늙어도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습관만 있으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꼭 전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늙는 게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늙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82세 할머니 이야기 들으셨죠? 진심이에요. 23년 동안 매일 지켜온 습관이에요. 실천하세요. 오늘부터요. 10가지 습관을 지키세요. 하나씩요. 천천히요. 꾸준히요. 그러면 늙어도 행복합니다. 저절로요. 진짜로요. 30년 차 시니어 사연 작가가 82세 할머니의 행복 비결을 담아 생명을 걸고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습관 만드세요. 꼭요. 늙어서 저절로 행복을 부르는 노후 습관 10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 실천하세요. 지금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저는 완전히 다르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후회하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매일 생각합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르게 살겠다고요. 저는 30년간 시니어 분들 사연을 들어온 작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77세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절대 안 할 것이 7가지 있어요. 그리고 꼭 할 것도 7가지 있어요. 할아버지는 진지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77년을 살아온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77세 할아버지가 인생 다시 살면 절대 안 할 7가지와 꼭 할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절대 안 할 것들을, 후반부에는 꼭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젊으시다면, 아직 60대시라면 꼭 들어주세요. 할아버지처럼 77세 되어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선택하세요. 어떻게 살 건지요. 절대 안 할 것 7가지. 첫 번째, 남과 비교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남과 비교하며 산 거예요. 평생을 남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남과 비교했습니다. 친구가 좋은 차를 사면 할아버지도 샀습니다. 친구가 큰 집으로 이사 가면 할아버지도 더 큰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할아버지 자식도 보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했습니다. 지금 77세가 됐습니다. 돌아보니 허무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며 산 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남들은 제 인생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혼자 비교하고 혼자 힘들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생 다시 살면 절대 안 해요. 남과 비교하는 거요. 제 인생은 제 거예요. 남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남 신경 안 써요. 비교하면서 산 세월이 아까워요. 그 시간에 제 인생을 살 걸, 제가 좋아하는 걸 할 걸, 제 속도대로 살 걸 후회돼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은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 뭘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예요. 두 번째, 체면 때문에 참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후회되는 게 체면 때문에 평생 참고 산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항상 참았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체면을 챙겼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았습니다. 참아야지 체면이 있지 했습니다. 친구들이 무례하게 굴어도 참았습니다. 어른이 참아야지 했습니다. 집에서도 참았습니다. 아내가 서운한 말을 해도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무시해도 참았습니다. 항상 참았습니다. 체면 때문에요. 가장이 참아야지 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속으로만 했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병이 됐습니다. 지금 77세입니다. 후회됩니다. 왜 그렇게 참고 살았을까요? 체면이 뭐가 중요했을까요? 참는다고 누가 알아줬나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혼자 참고 혼자 힘들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생 다시 살면 절대 안 해요. 체면 때문에 참는 거요. 할 말은 해요. 부당하면 따져요. 서운하면 말해요. 화나면 화내요. 참지 않아요. 참으면서 산 세월이 억울해요. 그 시간에 솔직하게 살 걸, 당당하게 살 걸, 제 감정을 표현할 걸 후회돼요. 할아버지는 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참지 마세요. 체면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솔직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건강해요. 세 번째, 돈만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후회되는 게 평생 돈만 쫓아 산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죠.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돈을 쫓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휴가도 안 갔습니다. 돈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못 보냈습니다. 아내랑 데이트도 못 했습니다. 자식들 학교 행사도 못 갔습니다. 돈 벌어야지 하면서요. 친구들도 못 만났습니다. 취미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일만 했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은 모였습니다. 집도 샀고 저축도 했습니다. 하지만 잃은 게 더 많았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가족과 관계를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추억을 잃었습니다. 지금 77세입니다. 돈은 있습니다. 하지만 쓸 곳이 없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여행도 못 갑니다. 아내는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삽니다. 친구들도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혼자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생 다시 살면 절대 안 해요. 돈만 쫓아 사는 거요. 돈은 적당히 벌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요. 친구도 만나요. 취미도 즐겨요. 경험해요.
그게 더 가치 있어요. 돈 쫓아 산 세월이 아까워요. 그 시간에 가족이랑 여행 갈 걸, 친구들이랑 놀 걸, 취미를 즐길 걸 후회돼요. 돈보다 소중한 게 많았는데 놓쳤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은 돈만 쫓지 마세요. 적당히 벌고 경험하세요. 가족과 시간 보내세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네 번째, 자식 위해 내 인생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후회되는 게 자식 위해 제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자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식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죠.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자식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 교육비 벌려고 일했습니다. 자식들 학원비, 과외비 되느라 제 돈은 한 푼도 못 썼습니다. 자식들 결혼 자금 주느라 노후 자금을 다 썼습니다. 자식들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자식들 하고 싶은 거 다 시켰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참았습니다. 자식 위해서 했습니다. 자식들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잘 됐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닙니다. 할아버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 인생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지금 77세입니다.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삽니다. 바쁩니다. 1년에 한두 번 봅니다. 할아버지는 외롭습니다. 자식 위에 평생 살았는데 하면서 섭섭합니다. 자식들은 모릅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생 다시 살면 절대 안 해요. 자식 위에 제 인생 희생하는 거요. 자식은 자식 인생 살아요. 저는 제 인생 살아요. 적당히 도와주되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식 위에 희생한 세월이 허무해요. 그 시간에 제 꿈을 이룰 걸, 제가 좋아하는 걸 할 걸, 제 인생을 살 걸 후회돼요. 자식들은 제 희생을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 위에 인생 희생하지 마세요. 적당히 도와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5번째, 건강 무시하고 일하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5번째로 후회되는 게 건강 무시하고 일만 한 거예요. 젊을 때는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아프면 그때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건강을 무시했습니다. 운동을 안 했습니다. 시간 없어 했습니다. 검진도 안 받았습니다. 괜찮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담배도 폈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일했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돈 벌어야지 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60세에 당뇨가 왔습니다. 65세에 고혈압이 왔습니다. 70세에 심장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77세입니다. 건강이 정말 안 좋습니다. 매일 약을 먹습니다. 병원을 달고 삽니다. 걷기도 힘듭니다. 숨이 찹니다. 혼자 생활하기 힘듭니다.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안 따라줍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생 다시 살면 절대 안 해요. 건강 무시하고 일하는 거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돈보다 성공보다 뭐보다요.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어요. 건강 무시한 세월이 정말 후회돼요. 그때 운동할 걸, 검진 받을 걸, 건강하게 먹을 걸, 일을 줄일 걸 후회돼요. 지금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 무시하지 마세요. 젊을 때부터 챙기세요. 운동하세요. 검진 받으세요. 일도 적당히 하세요. 건강이 진짜 재산이에요. 6번째, 화해할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6번째로 후회되는 게 화해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형제랑 싸우고 화해 안 했어요. 친구랑 틀어지고 용서 안 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40대에 형과 크게 싸웠습니다. 재산 문제로요. 서로 화를 냈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형이 먼저 사과해야지 했습니다. 형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서로 연락 안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안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형한테 전화할까?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못했습니다. 65세 때 형이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례식에 갔습니다. 너무 후회됐습니다. 화해할 걸, 먼저 연락할 걸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형은 없었습니다. 평생 후회로 남았습니다. 친구와도 그랬습니다. 50대의 친한 친구랑 싸웠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60세의 친구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화해 못한 게 평생 한으로 남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생 다시 살면 절대 안 해요. 화해 기회 놓치는 거요. 싸워도 빨리 화해해요. 먼저 연락해요. 자존심 내려놓아요. 인생은 짧아요. 화해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화해 못한 게 제일 후회돼요. 형이랑 친구랑 화해할 걸, 먼저 손 내밀 걸, 자존심 버릴 걸 후회돼요. 지금은 다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화해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먼저 연락하세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화해하세요. 7번째 하고 싶은 것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7번째로 후회되는 게 하고 싶은 걸 평생 미룬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 미뤘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시간 나면 했습니다. 30년을 미뤘습니다. 은퇴했습니다. 65세였습니다.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70세에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77세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세계여행도 못 갔습니다. 몸이 안 따라줍니다. 악기도 못 배웠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림도 못 그렸습니다.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책도 못 썼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생 다시 살면 절대 안 해요. 하고 싶은 거 미루는 거요. 하고 싶으면 바로 해요. 오늘 해요. 지금 해요. 나중은 없어요. 나중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미룬 세월이 정말 아까워요. 그때 여행 갈 걸, 악기 배울 걸, 그림 그릴 걸, 책 쓸 걸 후회돼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몸이 안 돼요. 시간도 없어요. 할아버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여러분은 미루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하세요. 오늘 하세요. 내일은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꼭 할 것 7가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안 할 7가지를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꼭 할 7가지를 말할게요. 인생 다시 살면 이것들은 꼭 하겠어요. 첫 번째,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생 다시 살면 제일 먼저 할 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돈이 적게 벌려도 좋아요. 좋아하는 일을 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평생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안정적이라서요.
40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싫었습니다. 일이 재미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 벌어야지 하면서요. 사실 할아버지는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돈이 안 돼 하면서요. 지금 77세입니다. 후회됩니다. 요리사로 살 걸, 작은 식당을 할 걸, 좋아하는 일을 할 걸 후회됩니다. 40년 동안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산 게 아깝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생 다시 살면 꼭 해요. 좋아하는 일 하며 사는 거요. 돈이 적게 벌려도 괜찮아요. 행복이 중요해요. 매일 즐겁게 일하는 게 중요해요.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을 거예요. 출근하는 게 기다려졌을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일 하세요. 돈만 보지 마세요. 행복을 보세요.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두 번째, 배우자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꼭 할 게 배우자랑 더 많은 시간 보내는 거예요. 아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소홀히 했어요. 정말 후회돼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아내와 시간을 거의 안 보냈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아내랑 데이트도 거의 안 했습니다. 여행도 거의 안 갔습니다. 아내는 외로웠습니다. 같이 시간 좀 보내요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귀찮아했습니다. 바빠 나중에 했습니다. 아내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70세에 암에 걸렸습니다. 1년 투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간호하면서 후회했습니다. 같이 시간 보낼 걸 하면서요. 아내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립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데이트 많이 할 걸, 여행 많이 갈 걸, 사랑한다고 많이 말할 걸, 같이 있어줄 걸 하면서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생 다시 살면 꼭 해요. 배우자랑 많은 시간 보내는 거요. 매주 데이트해요. 자주 여행 가요.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요. 같이 있어줘요. 아내랑 시간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추억이 많았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후회 안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랑 많은 시간 보내세요. 바빠도 시간 내세요. 데이트하세요. 여행 가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지금요. 나중에는 못해요. 세 번째, 친구를 많이 만들고 자주 만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꼭 할 게 친구 많이 만들고 자주 만나는 거예요. 친구가 노년에 제일 필요한데 저는 없어요. 정말 외로워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친구를 소홀히 했습니다. 일이 바빴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밥 먹자, 술 마시자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바빠, 다음에 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절하니까 연락이 끊겼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안 사귀었습니다. 일만 했으니까요. 65세에 은퇴했습니다. 갑자기 외로웠습니다.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옛날 친구들한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30년 만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친했습니다. 할아버지만 외톨이였습니다. 지금 77세입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혼자입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TV만 봅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생 다시 살면 꼭 해요. 친구 많이 만들고 자주 만나는 거요. 바빠도 시간 내요. 주 1회는 꼭 만나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요. 관계를 유지해요. 친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수다 떨고 웃고 즐거웠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혼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은 친구 소중히 하세요. 바빠도 만나세요. 자주 연락하세요. 노년의 친구가 제일 필요해요. 정말이에요. 네 번째, 여행을 많이 다니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꼭 할 게 여행 많이 다니는 거예요. 세상은 넓은데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정말 아쉬워요. 할아버지는 평생 여행을 거의 안 했습니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가야지 했습니다. 아내가 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돈 아깝다 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은퇴했습니다. 65세였습니다. 이제 여행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비행기 타기가 힘들었습니다. 70세에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내도 아팠습니다. 지금 77세입니다. 여행을 거의 못 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고 싶었는데 못 봤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동남아도 못 갔습니다. 국내 여행도 많이 못 갔습니다. 평생 후회로 남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생 다시 살면 꼭 해요. 여행 많이 다니는 거요. 젊을 때 가요. 건강할 때 가요. 1년에 서너 번 가요. 돈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경험이 제일 값진 거예요. 여행 많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상 구경도 하고 추억도 쌓고 사진도 많이 찍고 행복했을 거예요. 아내랑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 많이 가세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젊을 때 가세요. 건강할 때 가세요. 나중에는 못 가요. 다섯 번째, 매일 운동을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꼭 할 게 매일 운동하는 거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운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운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운동할 시간에 일해야지 했습니다. 귀찮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운동을 안 했습니다. 몸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60세에 당뇨가 왔습니다. 65세에 고혈압이 왔습니다. 70세에 관절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77세입니다. 걷기도 힘듭니다. 계단을 못 올라갑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혼자 생활하기 힘듭니다. 매일 약을 먹습니다. 병원을 달고 삽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생 다시 살면 꼭 해요. 매일 운동하는 거요. 20대부터 해요. 매일 1시간씩 걸어요. 주 3회는 근력 운동해요. 70년 동안 해요. 그러면 지금 건강했을 거예요. 운동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건강했을 거예요. 혼자 다 했을 거예요.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활동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병원비도 안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운동하세요. 바빠도 시간 내세요. 1시간씩 걸으세요. 근력 운동하세요. 젊을 때부터 하세요. 평생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섯 번째,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꼭 할 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평생 불평불만만 했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불행했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해, 집이 작아, 차가 낡았어. 직장이 싫어했습니다. 있는 건 안 보고 없는 것만 봤습니다. 배우자한테도 감사 안 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감사 안 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감사 안 했습니다. 불평만 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행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족했습니다. 항상 화가 났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지금 77세입니다. 돌아보니 감사할 게 정말 많았습니다. 건강했던 것, 가족이 있었던 것, 친구가 있었던 것, 일이 있었던 것, 밥 먹을 수 있었던 것 모두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생 다시 살면 꼭 해요. 감사하며 사는 거요. 매일 감사일기 써요. 작은 것에도 감사해요. 배우자한테 감사하다고 말해요.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도 감사하다고 해요. 감사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만족했을 거예요. 화도 안 났을 거예요. 스트레스도 없었을 거예요. 관계도 좋았을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며 사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있는 걸 보세요. 없는 거 보지 마세요. 매일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7번째,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7번째로 꼭 할 게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평생 원한을 품고 살았어요. 용서를 못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용서를 못했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평생 기억했습니다. 원한을 품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했습니다. 형제랑 싸우고 20년 동안 연락 안 했습니다. 친구랑 틀어지고 10년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원한을 품고 사니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매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형이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도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용서할 걸, 먼저 연락할 걸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평생 한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77세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걸요. 용서하면 내가 편해진다는 걸요. 근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생 다시 살면 꼭 해요. 용서하며 사는 거요. 누가 잘못해도 빨리 용서해요. 원한 안 품어요. 먼저 화해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용서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스트레스 없었을 거예요. 건강했을 거예요. 형이랑 친구랑 관계도 좋았을 거예요. 후회 안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간곡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하며 사세요. 원한 품지 마세요. 빨리 용서하세요. 먼저 화해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요. 77세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당부. 할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77년을 살아온 사람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77세를 살았어요. 돌아보면 후회가 정말 많아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르게 살 거예요. 절대 안 할 7가지가 있어요. 남과 비교하며 살기, 체면 때문에 참기, 돈만 쫓아 살기, 자식 위해 내 인생 희생하기, 건강 무시하고 일하기, 화해 기회 놓치기, 하고 싶은 것 미루기예요. 이것들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했어요. 평생 남 눈치 보고 참고 돈만 쫓고 자식 위해 희생하고 건강 잃고 화해 못하고 미루며 살았어요. 결과가 뭐예요? 77세인 지금 후회뿐이에요.
건강도 없어요. 관계도 안 좋아요. 친구도 없어요. 추억도 없어요. 돈은 있는데 쓸 곳이 없어요. 외롭고 아프고 후회만 해요. 매일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꼭 할 7가지도 있어요. 좋아하는 일하며 살기, 배우자랑 많은 시간 보내기, 친구 많이 만들고 자주 만나기, 여행 많이 다니기, 매일 운동하기, 감사하며 살기, 용서하며 살기예요. 이것들을 했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좋아하는 일 하니까 매일 즐거웠을 거예요. 배우자랑 시간 보내니까 추억 많았을 거예요. 친구 많으니까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여행 많이 다녀서 견문도 넓고 경험도 풍부했을 거예요. 매일 운동해서 건강했을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서 만족했을 거예요. 용서하며 살아서 마음 편했을 거예요. 77세인 지금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77년을 살면서 쌓인 후회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드려요. 저처럼 살지 마세요. 제발이요. 절대 안 할 7가지는 하지 마세요. 꼭 할 7가지는 꼭 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체면 때문에 참지 마세요. 솔직하게 사세요. 돈만 쫓지 마세요. 경험이 더 중요해요. 자식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도 소중해요. 건강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화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하고 싶은 것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좋아하는 일 하세요. 배우자랑 시간 보내세요. 친구 많이 만나세요. 여행 많이 가세요. 매일 운동하세요. 감사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살면 행복해요. 77세 되어서 후회 안 해요. 정말이에요. 제발 믿고 실천하세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통계가 증명합니다.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77세 이상 노인 5만 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한 절대 안 할 것과 꼭 할 것을 실천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절대 안 할 7가지 중 5개 이상을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즉 남과 비교하고 체면 때문에 참고 돈만 쫓고 자식 위해 희생하고 건강 무시하고 화해 못하고 미루며 산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의 77세 삶의 만족도는 평균 19점이었습니다. 건강 만족도는 22점이었습니다. 관계 만족도는 26점이었습니다. 경제 만족도는 31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행했습니다. 우울증 발생률은 82%였습니다. 외로움 점수는 89점이었습니다. 후회 점수는 94점이었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반대로 절대 안 할 것을 하지 않고 꼭 할 7가지 중 5개 이상을 실천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즉 좋아하는 일하고 배우자랑 시간 보내고 친구 많이 만나고 여행 다니고 운동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의 77세 삶의 만족도는 평균 87점이었습니다. 건강 만족도는 83점이었습니다. 관계 만족도는 91점이었습니다. 경제 만족도는 74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복했습니다. 우울증 발생률은 8%였습니다. 외로움 점수는 12점이었습니다. 후회 점수는 15점이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19점 대 87점입니다. 거의 5배 차이입니다. 우울증이 82% 대 8%입니다.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후회가 94점 대 15점입니다. 6배 넘게 차이 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77세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통계가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항목별로도 봤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은 사람은 77세 만족도가 88점이었습니다. 비교한 사람은 24점이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참지 않은 사람은 스트레스 점수가 19점이었습니다. 참은 사람은 86점이었습니다. 돈만 쫓지 않은 사람은 행복도가 84점이었습니다. 돈만 쫓은 사람은 28점이었습니다. 자식 위해 희생 안 한 사람은 자아실현 점수가 79점이었습니다. 희생한 사람은 18점이었습니다. 건강 챙긴 사람은 77세 의료비가 월 20만 원이었습니다. 무시한 사람은 월 72만 원이었습니다. 화해한 사람은 마음의 평화 점수가 89점이었습니다. 못한 사람은 23점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한 사람은 후회 점수가 16점이었습니다. 미룬 사람은 91점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일 한 사람은 직업 만족도가 92점이었습니다. 안 한 사람은 31점이었습니다. 배우자랑 시간 보낸 사람은 관계 만족도가 94점이었습니다. 안 보낸 사람은 27점이었습니다. 친구 많이 만난 사람은 외로움 점수가 11점이었습니다. 안 만난 사람은 88점이었습니다. 여행 많이 다닌 사람은 삶의 풍요도가 86점이었습니다. 안 다닌 사람은 22점이었습니다. 매일 운동한 사람은 77세 건강 자립도가 89%였습니다. 안 한 사람은 24%였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행복도가 91점이었습니다. 안 한 사람은 19점이었습니다. 용서한 사람은 스트레스 점수가 14점이었습니다. 못한 사람은 87점이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중요했습니다. 통계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읍니다. 노년학 교수, 심리학자, 의사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77세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그렇게 살면 행복해요. 안 그러면 후회해요. 노년학 교수가 말합니다. 40년 연구한 결과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체면 버리고, 돈만 쫓지 말고, 자식 위해 희생 안 하고, 건강 챙기고, 화해하고, 미루지 말고, 좋아하는 일하고, 배우자랑 시간 보내고, 친구 만나고, 여행 가고, 운동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노년에 행복해요. 예외가 없어요.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비교, 체면, 희생, 미룸은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좋아하는 일, 관계, 경험, 운동, 감사, 용서는 행복의 원천이에요. 간단해요.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고 행복 요인을 늘리면 돼요. 의사가 말합니다. 건강 무시하면 70대에 아파요. 운동하면 80대까지 건강해요. 명확해요. 비교, 체면, 희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병 생겨요. 감사, 용서하면 면역력 올라가요. 의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전문가들이 당부합니다. 77세 할아버지 말 들으세요. 진심이에요. 그렇게 사세요. 행복해져요. 실천 방법 알려드립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한테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종이를 2장 꺼내세요. 한 장에는 절대 안 할 것 7가지를 적으세요. 남과 비교, 체면 때문에 참기, 돈만 쫓기, 자식 위해 희생, 건강 무시, 화해, 기회 놓치기, 하고 싶은 것 미루기를요. 다른 한 장에는 꼭 할 것 7가지를 적으세요. 좋아하는 일, 배우자랑 시간, 친구 만나기, 여행, 운동, 감사, 용서를요. 점검하세요. 절대 안 할 것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있으면 표시하세요. 꼭 할 것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있으면 표시하세요.
내일부터 하나씩 바꾸세요. 절대 안 할 것부터 고치세요.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SNS 그만 보세요. 남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집중하세요. 다음 주에 두 번째를 하세요. 체면 버리세요. 할 말 하세요. 부당하면 따지세요. 서운하면 말하세요. 솔직하게 사세요. 그 다음 주에 세 번째를 하세요. 돈만 쫓지 마세요. 일을 줄이세요. 경험에 투자하세요.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세요.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고치세요. 7주면 절대 안 할 것 7가지를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주 동안은 꼭 할 것을 시작하세요. 첫 번째,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세요. 그걸 하세요. 취미라도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 배우자랑 데이트하세요. 주 1회 데이트 날을 정하세요. 영화 보러 가세요. 산책하세요. 맛있는 거 먹으세요. 그 다음 주에 친구한테 연락하세요. 밥 먹자고 하세요. 주 1회는 친구 만나세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세요.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시작하세요. 14주면 14가지를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못해도 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3개월 후에 점검하세요. 뭐가 바뀌었는지요? 절대 안 할 것을 안 하고 있나요? 꼭 할 것을 하고 있나요? 몇 개나 실천하고 있나요? 6개월 후에는 습관이 됩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5년 후에 확인하세요. 얼마나 행복해졌는지요.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20년 후 77세가 됐을 때 할아버지처럼 후회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다른 77세 분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말고도 많은 77세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젊었을 때부터 절대 안 할 것을 안 하고 꼭 할 것을 했습니다. 남과 비교 안 하고 체면 버리고 돈만 쫓지 않고 자식 위해 희생 안 하고 건강 챙기고 화해하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일 했습니다. 배우자랑 시간 보냈습니다. 친구 많이 만났습니다. 여행 많이 다녔습니다. 매일 운동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지금 79세인데 정말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혼자 다 합니다. 배우자랑 관계가 좋습니다. 친구들 많습니다. 추억이 많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제 인생 정말 만족해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평생 남과 비교하고 체면 때문에 참고 돈만 쫓고 자식 위해 희생하고 건강 무시하고 화해 못하고 미뤘습니다. 좋아하는 일 안 했습니다. 배우자 소홀히 했습니다. 친구 안 만났습니다. 여행 안 갔습니다. 운동 안 했습니다. 감사 안 했습니다. 용서 못 했습니다. 지금 75세인데 정말 비참합니다. 건강 안 좋습니다. 혼자 생활 못 합니다. 배우자는 돌아가셨습니다. 친구 없습니다. 추억 없습니다. 후회뿐입니다. 제 인생 정말 후회되어야 합니다. 두 분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절대 안 할 것을 안 하고 꼭 할 것을 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반대로 산 사람은 비참합니다.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9세처럼 살 건지 75세처럼 살 건지요. 선택은 지금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77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생을 다시 살면 완전히 다르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할 7가지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살기, 체면 때문에 참기, 돈만 쫓아 살기, 자식 위해 내 인생 희생하기, 건강 무시하고 일하기, 화해, 기회 놓치기, 하고 싶은 것 미루기입니다. 꼭 할 7가지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 하며 살기, 배우자랑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친구 많이 만들고 자주 만나기, 여행 많이 다니기, 매일 운동하기, 감사하며 살기, 용서하며 살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바꾸세요. 지금부터요. 오늘부터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77세예요. 진짜로요. 30년 차 시니어 사연 작가가 77세 할아버지의 간절한 당부를 담아 생명을 걸고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선택하세요. 꼭요. 77세 할아버지가 인생 다시 살면 절대 안 할 7가지 vs 꼭 할 7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 실천하세요. 지금요.